30 이상 말씀 여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화 누룩 쓰고 연출한 장동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당연히 후반작으로 하면서 정말 세보진 않지만 수천 번을 본 것 같은데 영화를. 근데 배우들이 오늘 다 처음 보는 거라서 괜히 저도 약간 긴장되고 했는데 처음 촬영 재밌게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룩에서 다스를 연기한 배우 김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똑같이 처음 영화를 봤는데 재밌게 잘 봤고요.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룩에서 우리 두 아이의 아빠를 맡은 배우 박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이런 영화였군요. 저는 너무 일단 제가 출연한 영화를 이렇게 얘기하기 뭐하지만 어쨌든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의 소감을 들어야 텐데 제 소감을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도 오늘 처음 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만나 뵙게 돼서 부천 영화제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룩 다현을 연기한 손시혁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감독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 무한 역을 맡은 이형주입니다.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작년 1월 겨울에 저희가 이제 우리 장 감독님 배우 스태프분들이 영덕에서 한 달간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찍었던 작품인데 이렇게 오늘 스크린에서 보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 오늘 방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박명호 배우님께서 이런 영화군요 하셨던 이런 영화의 정체에 대해서 감독님 이를 통해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이 영화는 이 특별한 누룩의 정체가 뭘까, 그래서 그 누룩이 어떻게 사라진 거고 그게 어떤 신비한 힘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직접적으로 파헤치는 영화라기보다는 다 보고 나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그 누룩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입장을 갖고 있고 태도를 갖고 있고 또 그게 이제 누룩이 사라진 걸 관계에 대해서 그 입장과 태도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 같은 거를 바라보는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보자면 제가 느끼기에 약간 살기 위해서 그 누룩에 대해서 그 찾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그 불황자들이 사라진 것도 그렇고 삶과 죽음의 문제가 관계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치면 약간 종교적 의미의 믿음 같은 걸 상징하는 것 같다고 느꼈는데 그걸 누룩이란 존재로 비유했다는 게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이 누룩이란 걸 이런 이야기로 쓰실 생각을 하신 건지 그리고 이게 다 해석을 각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지만 관객분한테 약간의 누룩의 비유에 대한 힌트 같은 걸 주신다면. 제가 지금 이제 영화 연출하고 시나리오 이제 쓰고 배우들한테 보여주고 하면서 가장 거의 정확하게 저의 생각과 유사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제가 이거 시나리오 쓸 때 사실 이제 배우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많은 스태프들도 이 내용과 누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렇게 막 시를 쓰고 할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 과연 맞나? 그 제 취향이 아니기도 한데 그래서 막 엄청 상세히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연기해주면 좋겠다. 배우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박명호 선배님도 지금 영화를 보시고 이런 영화였구나 하고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맞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누룩의 실체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누룩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다스리, 그리고 다스리를 바라보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누룩에 관한 믿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되고, 결국에는 그 누룩이라는 실체가 굉장히 엄밀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로 뭔가 해소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걸 약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는 가장 절실한 믿음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철학적인 영화네요. 제가 배우님들께도 한 가지 부분을 여쭤보고 객석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윤 배우님께는 그러면 일단 배우님들 하나씩 대답해 주실 때 감독님이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주셨으니까 찍을 때 도대체 이 영화의 누룩이 각자 뭐라고 생각하고 찍었는지 해석하셨는지 같이 너무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김승윤 배우님께는 워낙 다스리가 저는 전체적으로는 일관된 톤이 유지된 걸 생각하거든요. 찬찬하고 자분자분하다고 해야 하나? 근데 어쨌든 감정도 제일 중요한 건 누룩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약간 기분 좋게 취해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그 뒤에는 그거랑 되게 또 상반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캐릭터의 톤 안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저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사실은 말을 잘 못할까봐 어제 대본을 다시 읽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도 더 새로운 영화여서 조금 정리할 시간도 좀 필요한데, 일단 저는 연기할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정신없이 한 달간 영덕에 같이 살면서 감독님 디렉을 잘 들으면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저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저는 복잡하게 이렇게 톤을 잡아야지, 이렇게 변주를 줘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처음에 이제 회사로 대본이 왔는데 저희 팀도 저도 너가 잘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대본을 잘 모르겠는데 재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끌리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끌렸냐면 나는 이게 없으면 죽는데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자 대체 불가능한 어떤 내가 믿는 건데 그게 사라졌을 때의 감정이 제가 연기할 때 재밌을 것 같아서 했고, 저한테 누룩은 복음이었어요. 복음? 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고. 복음을 전파한다 할 때. 네,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난해한 대사들도 어떻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단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사실 진리는 하나고 복음은 하나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어서 그 누룩이 비록 막걸리 이야기지만 저는 복음이라 생각하고 연기를 해서 조금 막걸리랑 상관없이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학생인데 이렇고 저렇고 이런 소재들에 대해서 그렇게 꺼려지지도 않았고, 그냥 이 믿음 그리고 내 신념 그리고 이게 사라졌을 때의 내 상태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마저도 나를 몰라줄 때의 그 가슴 저려오는 아픔, 깨진 그릇같이 죽어있는 거고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거라고 기자님한테 말하는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았고, 일기장에도 어제 봤더니 다스라 사는 것처럼 살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살기 위한 믿음? 이런 마음이 되게 강하게 와닿은 대본이었고 그런 다스리여서 연기할 때 하루하루 감사해서 막 숙소 와서 울었거든요. 근데 종교적 체험을 하셨어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되게 감사하면서 찍었는데 영화가 전혀 생각과는 다른 영화인데도 메시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그 느낌은 생생하게 전달돼서 저도 아직 여운이 가시질 않아서 답변이 좀 횡설수설했을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답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직관적으로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사람들을 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술 마시는 다스리를 두둔해주고 이 누룩도 특별한 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누룩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아들이랑 같이 얘가 하는 게 이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약간 뭐라 그럴까 그냥 자기만의 어떤 뚜렷한 뭐가 있다기보다 약간 두루 같이 하는 입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쨌든 뭐 내일 처음 질문에 뭐 저에게 누룩은 우리 장동윤 감독님이죠. 내가 이 작품을 하게 된 게 장동윤 배우가 제가 다른 작품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 시나리오를 읽으니까 형이 되게 어울리고 떠올라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 한번 같이 해볼 의향이 있냐 해서 저도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고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래서 뭐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김승윤 배우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자기만의 신념 또 믿음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입장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또 누룩은 그 가족 간의 믿음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계속 믿잖아요. 우리 아들에게 계속 너는 동생을 믿어라. 왜 믿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믿지 못하느냐. 네, 그래서 가족 간의 믿음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계속 바라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또 저는 아들과 딸이 있지만 또 아들은 그 의심하고 실망을 하지만 또 딸의 믿음을 대해서 너도 한번 동생을 쭉 지켜봐서 믿어봐라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연기할 때 그런 계속 그런 믿음으로 좀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믿음은 뭐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물론 이제 종교적인 믿음도 있겠지만 그 제가 대하는 아빠의 태도는 두 자녀를 믿는 믿음에서 이렇게 연기를 해서 물론 아들도 이렇게 타박을 제가 하곤 하지만 아들도 당연히 믿고 있는 거겠죠.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음의 가족을 믿는 믿음, 또 믿음과 또 저는 상통하는 게 또 이렇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음과 사랑이 그 마음에서 출발해서 바라보는 마음으로 작품에 임했던 것 같아요. 촬영은 좀 돼서 좀 거물거물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태도들이 좀 보시기에 이렇게 좀 진지하거나 또 재밌게 보였을 수도 있다는 좀 약간 희한한 지점 이렇게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는 약간 흐르는 식의 태도로 가족을 감싸는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손지혁 배우님께도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누룩이 사라지고 나서 가장 큰 태도의 변화를 겪는 게 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결말에 불이 나고 누룩이 없어졌는데 사실 누룩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 에필로그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아빠한테 그 예전처럼 이제 다스리가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현이 어디? 다현이의 태도는 뭔가? 이제 이 새로운 가족의 삶 속에서 이런 술을 빚고 또 다스리가 다시 그 술에 관련돼서 막 이런 활동들을 할 때 다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다현이가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들처럼 현실의 프레임을 잡고 있는 유일한 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믿음, 환상, 신비성을 갖고 있는 다스리와는 좀 대비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거기 집중하면서 연기를 했고요. 다현이 자체가 인간의 모순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 모순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내가 믿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다현이도 이 영화 속에서 그 인간의 모습을 가장 닮아있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 뒤에는 이제 동생이랑 별 갈등 없이 네.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신비성을 이제 믿게 된 거죠. 받아들인 거죠. 네. 그래서 다현에게 누룩이란? 다현이에게 누룩이란 이
것보다 누룩 바구니가 네, 저는 가장 컸어가지고 다현에게 누룩 바구니란 죄책감, 책임 그리고 억눌린 감정의 그런 트리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장 감독님이 다 이런 거를 시적으로 해석을 잘하시는 경위들을 하셨나봐요. 다 아직 이제 형주 배우님도 설명하셔야 되지만 어느 정도 설명을 하긴 했어요. 이게 저도 우연찮게 이렇게 우리 배우들 모아놨더니 다 크리스찬이고 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신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근데 진짜로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여기서의 믿음은 다스리가 바라보는 그 누룩에 대한 태도가 제가 그 복음을 제가 가진 종교로서 그 복음을 제가 받아들이고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한 거다. 워낙에 너무 궁금해하니까 도대체 이 구석이 어떤 거냐.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아주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회복 속에서 도대체 무한을 연기한 이영주 배우님이 무슨 얘기를 할지 더 궁금해집니다. 아니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라면 무한이도 좀 남못지 않은 것 같은 게 사실 초반에 나오지만 그 취재 회의에서 후사리 먹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취재냐 막 이러고 근데 그러고 나서 취재를 그냥 강행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마 무한이한테 이게 분명히 되게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이야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뭐라고 그리고 거의 보면 뭐 마지막에 동생의 그 형 오빠라든가 이런 사람한테도 막 자기가 다 알아서 얘기해주고 이러잖아요. 네. 무한이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캐릭터 인물로 봤을 때 믿음을 뭔가 알고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취재를 하거나 그랬던 것 같진 않고 근데 인물로 봤을 때 사실 뭐 진실이라는 게 좀 되게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다스이가 좀 어떤 소수의 좀 어떤 진실이 좀 가려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약자로 볼 수도 있고 뭐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고 뭐 미쳤다고 하지만 기자라면은 그래도 뭔가 보이진 않지만 이거를 찾고 또 진실을 이렇게 좀 찾아주는 게 기자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모르겠지만 뭐 후사리가 있지만 뭐 그냥 한번 진행 한번 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 기자로서는 그냥 극중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신념 같은 게 네, 그냥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응원해주고 다 모르지만 그냥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그래서 좀 작품 전체의 계를 뭔가 이해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보다 그냥 제가 여기서 이 기능적으로 기자 역할을 했을 때 뭐 감독님께서 여러 가지 퍼즐을 잘 맞춰주시면 뭐 관객분들이 각기 다른 여운으로 이 영화를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영화 처음 보신 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질문 안 하실 거 있으면 풀려 주시면 마이크 앞에서 저 뒤에 분들도 하고 앞에 모여주시고 손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네. 감독님, 배우님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질문인데요. 현장에서 장면 감독님이 배우님들한테 현장 빌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다른 영화 감독님들과 피드백을 주고 받은 적이 있는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배우들은 뭐 제가 배우의 역할을 많이 했다 보니까 사실 연기 디렉션 할 때 조금 더 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연기하는 게 썩 유리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이게 뭔가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특히나 다슬다현 배우 따로 불러서 이제 물론 제가 그럴 만한 처지는 아니지만 레슨도 하고 잘 현장에서 이제 쉬는 날 불러서 좀 이렇게
제가 표현해주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뭐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걸 연출자로서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 장면에서 어떤 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걸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고, 다른 감독님들 피드백은 사실 현장에서는 당연히 못 받고 연출자가 저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대본을 프리프로덕션 할 때에 이제 제 주변의 감독님들한테는 뭐 피드백을 받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더 모호했던 것 같은데 영화가, 저는 이제 이 영화에 있어서는 제가 좀 이렇게 상징적이고 너무 이렇게 모든 것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영화가 아니라 내가 어떤 관객들이 많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영화를 만들고자 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을 어느 정도 고치긴 했어요. 고치고, 그래서 대본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는 피드백을 좀 수용을 한 걸로 했습니다. 네. 네, 감독님 디렉팅 어땠는지 감독님이 말씀하실 게 아니고 배우님이 저 같은 경우에는 배우로서 감독님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내기가 되어서라는 단편으로 재작년에도 부천에 왔었는데, 그건 조 감독을 하면서 배우를 시켜주셔가지고 학교 다닐 때 너무 감사한 기회로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학교 작품 말고는 한 게 없을 때였어요. 근데 너 잘 될 거다 하고 현장에 계신 PD님이나 뭐 조영 감독님이나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번에 홍석호 감독이 작품을 3편이나 찍게 된 거예요. YG도 들어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와중에 장편 나중에 꼭 같이 하고 싶다, 감독님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럼 나중에 같이 해요 했는데, 진짜로 회사로 대본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이렇게 빨리. 그래서 한 달은 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런 얘기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분은 농담이 아니시구나, 이걸 느끼면서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전 사실 연기할 때 되게 큰 사람인데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일단 있었던 것 같고요. 하고자 하는 얘기가 분명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농담이 아니시구나, 얘기가 재밌을지언정 메시지가 묵직하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연기를 해도 내가 좀 우스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의심은 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지점이 굉장히 편했고요. 그리고 따로 레슨에 관련해서는 배우로서 조금 기분 나쁠 뻔했지만, 이제 감독님이 이걸 어떻게 한번 느껴봐, 이걸 어떻게 생각해, 이런 모호한 디렉팅이 아니라 호흡 좀 더 빼줄 수 있어? 막 그냥 죽을 것 같이 숨 쉬듯이 말할 수 있어? 그냥 100으로 한번 질러볼래? 안 되겠네, 200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테크니컬하게 디렉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되게 명쾌해서 좋았습니다. 또 질문해 주실 분, 여기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감독님 첫 장편 영화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연기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배우님들의 연기도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이 시나리오를 쓰실 때 어느 순간 이렇게 막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시나리오 쓰실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는지 하고, 배우분들 현장에서 연기하실 때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번에 이 장편을 연출하고 나서는 조금 더 그냥 보이는 대로 느낄 수 있는 쉬운 이야기의 그런 영화를 나중에 또 연출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시를 쓰던 습관이 많이 묻어난 영화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굉장히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뭔가 다 정확하게 1대1 대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많이 느끼게 하게끔. 근데 어쨌든 메시지는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그걸 조율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의 복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뭐 사람마다 이제 믿음으로 치환을 할게요. 믿음으로 치환을 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느껴요 하면서 그거를 뭐 인물들의 대사로 직접적으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사실 뭐
뭐 예를 들어 모한이가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저를 믿을래요? 그런 사람이 한 명쯤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대사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어느 정도로 친절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피디님하고 막 다른 감독님 와서 이제 그 대본자하고 같이 좀 도와주신 분도 있고 그런 점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핵심 메시지는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친절도를 가져야 하느냐 고민을 거기서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달간 숙식을 같이 하면서 찍으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들어보자. 주말에 교회랑 같이 다니시고 그러잖아요. 아, 교회는 각각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각자 거기 그 동네에 있는 다른 교회를 뭐 저는 온라인으로 일단 들었고요. 방에서 온라인. 예. 에피소드 그 두 분 같이 함께 하셨던 거고. 일단은 그 영동에 가서는 그 일단 교회를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교회 아니에요. 네. 다현과 함께 또 지금 뭐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동안 지역 배우랑 같이 이제 룸메이트로서 약간 그 일반적인 숙소가 아니라 어떤 좀 주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부 느낌으로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약간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남자 두 명이 생활을 하기에 맨 처음에는 적합한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이제 뭔가 되게 단란한 환경을 꾸미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소를 가서 청소 도구들을 사서 대청소도 같이 하고, 뭐 가습기도 들여오고, 친구도 이제 가지고 와서 편하게 쉬고 촬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공간을 같이 만들었던 것들이 좀 추억이 됐던 것 같아요. 누구랑 쓰신 거예요? 네. 각별해지셨겠다. 그죠? 약간 부부 느낌이죠. 사실 시간이 진짜 얼마 없는데 그러면 죄송해요. 그리고 이거 아마 다음 상영에서도 관객과의 대화가 있죠? 네, 그래서 혹시 그때 더 많은 질문 받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럼 끝으로 너무 시간이 빨라서 아쉽죠? 네, 어쩔 수 없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분씩 오늘 같이 하는 소감 짧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누름이라는 영화가 세상 밖에 처음 나온 첫 상영, 첫 날인데 그 첫날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개봉 때까지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작품으로 부천 영화제는 8년 만에 왔습니다. 항상 매년 부천 영화제를 오면서 이제 다른 배우님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다시 관객과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또 장편으로 오니까 많이 그렇더라고요.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데 많이 울컥하더라고요. 지금 울어요. 깜짝 놀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장동영 감독님한테 동윤이 형한테 진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근데 감독님이 울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첫 상영 극장에서 무릎을 봤고요. 부천 영화제는 저는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는데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여서 너무 좋고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무릎이라는 영화를 같이 봐서 너무 좋았고 또 우리 장동민 감독님이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스크린에서 상영되니까 저도 너무 뿌듯하고 뭉클합니다. 여러분 또 아무쪼록 오늘 재밌게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나중에 개봉을 하게 된다면 널리 알려주시기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작품을 하게 됐을 때도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는데 한 극의 주인공으로 쭉 끌고 가는 경험을 아직 못 해봤는데 그 시작이 배우한테는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알바 많이 안 해봐서 알바 안 시켜주는 것처럼 누군가 시켜줘야 알바 경력이 쌓여서 알바를 할 텐데 이런 억울함이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배우로서 있었는데 감독님이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고마웠던 분이나 잘 맞았던 분이나 뭐 연기적으로 이 역할 잘할 것 같다 이런 배우들을 다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도 감독님의 픽을 한번 믿어보고 연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게 너무 감사했고 영덕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가족같이 찍어서 너무 재밌게 찍었는데 이렇게 부천까지 와서 관객분들과 대화까지 나누니까 저도 너무 감격스럽고 오빠가 오니까 막 울컥하는데 저도 감독님한테 정말 기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재밌는 작품 용기 내서 가만히 있어도 사실 잘 사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독을 하시나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 기회가 저희들한테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도 연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영화가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 희생과 고생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누룩 이 영화 갈 길이 먼데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어떤 영화제에서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실 수 있으면 가져주시고 그 개봉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영화가 굉장히 갈 길이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이제 개봉도 하고 해야 더 저는 사실 이거 지금 뭐 얘기를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또 나중에 개봉했을 때 얘기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의 시작 같은 부분에 성공하면 되실 거라고 믿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하나 둘 셋 하고 인사드리고 마칠 건데요. 게스트분들은 저쪽 회장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감독님은 조금만 시간을 두셨다가 이쪽으로 회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